볼까요? 앞에 뭐 최적화가 보장되는 예, 보장되지 않는 예에서 그 첫 번째로 잡 스케줄링, 앞에 이제 회의실 배정, 그거와 엄밀하게는 동일하진 않아요. 근데 요거를 이해를 하면 그 회의실 배정하는 문제도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스케줄링 문제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잡 스케줄링 문제, 잡 스케줄링 프로블럼. 그래서 잡 스케줄링 문제는 작업의 수행 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작업을 가장 적은 수의 기계에 배정하는 문제.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수업 같은 경우 수업이 회의실이 여러 개 있죠. 그러면 회의실에 강의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수업을 최대한 적은 그 강의실을 사용해서 시간표 짜는 거.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겠죠? 또, 요거는 주로 이제 그 공장 같은데, 그런데 할 때, 이러한 작업은 이 기계를 통해서, 이러한 작업은 요 기계를 통해서. 근데, 거기에서의 목표는 뭐예요? 기계를 많이 돌리면 많이 돌릴수록 어떻게 돼요? 전기세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최대한 적게. 그리고 기본 조건은 두 개의 작업이 하나의 기계에 동시에 할당할 수가 없어요. 겹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의 기계를 더 할당을 해서 해야 돼. 문제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이때 주어진 문제의 요소는 작업의 수, 프로세스 개수, 혹은 그 강의실 배정하면 그 수업의 개수, 그리고 그 프로세스의 시작과 종료 시간. 강의를 시작하면 강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길이가 나오죠? 그 작업을 하는 길이 수업을 하는 수업 시간. 그러면 이거 앞에 나왔던 얘기예요. 일단 빨리 도달하는 애부터 한다. 그 다음에 빨리 끝낼 수 있는 애부터 한다. 그 다음에 뭐 그 작업 시간이 짧은 애부터 한다.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죠. 또 반대로 긴 작업 시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요거를 빼고 나머지는 최적화를 찾아서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수행을 합니다. 잡 스케줄링은 요 순서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로 정렬해서 리스트에 따따따따딱 채워놓으면 되겠죠. 큐에 넣든 링크 리스트로 관리하든 우선순위 큐로 하든. 그러면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배운 거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네. 이때 큐에 넣었다면 하나씩 빼면서 배정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이건 기본 조건이죠. 그 작업을 배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걔한테 배정하고 없으면 다른 거 있다고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하면 되겠죠. 알고리즘은 간단하죠. 그래서 그 T는 태스크예요. 태스크. 작업 1, 2, 3, 4 해갖고 지금 7까지 있어요. 그래서 7, 8은 7에 시작해서 8에 끝나고 뭐 7초가 될 수도 있고 8초 아니면 7시, 8시 7일, 8일 뭐 그때그때 할 수 있겠죠. 태스크 2는 3에 시작해서 7로 이렇게 쭉 지금 주어졌어요. 얘를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겠죠. 밑에처럼. 저렇게 정렬돼요? 맞아요? 네. 그러면 뭘 해야 돼? 앞에서부터 할당하면 되겠지. 맞아요?
처음에 최초니까 태스크 까먹었네. T5 어쨌든 첫 번째 있는 거 태스크 번호는 내가 앞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정렬한 거에 가장 첫 번째 있는 특정 태스크가 시작이 0에서 시작해서 2에서 끝나는 걔를 할당할 수 있겠죠. 맞아요? 뭐 여기는 어떤 알고리즘을 쓰든 어떤 알고리즘이 아니지. 이 정렬에 의해서 첫 번째 그 태스크는 저렇게 할당이 됩니다. 두 번째 1과 6 1은 뭐죠? 시작 시점, 6은 종료 시점이죠. 근데 봤더니 1 시점에 얘가 쓰고 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앞에 알고리즘에서 새로운 머신에 쟤를 할당하면 되잖아. 이렇게. 맞아요. 별로 안 어렵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다음이 뭐야? 1과 5. 이렇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머신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3과 7이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넣으면 되겠죠? 뭐, 본인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새로운 머신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좀 효율적이죠? 주어진 문제에서 뭐였어요? 머신을 최대한 적게 쓰는 거. 그러면,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5는 어디다 할당하면 돼? 머신 3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되나? 네. 그 다음에는 이게 최적해져. 맞아요?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해볼 수 있겠지. 다 그리드 알고리즘 했을 때 방금 전 이그젬플에서 머신 몇 개 썼어요? 다른 거는 경우에 따라 4개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해보진 않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숙제로 낼까? 숙제로? 너무 쉬워? 아까 동전 거 하는 것처럼 막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그젬플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해도 머신을 3개 쓰는 알고리즘이 나올 수도 있고 4개, 5개 쓰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수학에서는 발레라고 하잖아요. 약간 이것도 약간 발레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이그젬플이 발레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거 해보세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를 해봤더니 처음에 정렬했죠, 우리? 정렬을 뭐 먼저 실행을 하는 걸 하든 긴 수행 시간을 하든 일찍 종료하는 걸 하든 뭐 다 정렬은 다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죠, 다 해봤더니 시간 복잡도는 다 동일하죠, 모든 알고리즘들. 근데 그 처음에 소위 말해 정렬을 어떠한 순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최적화가 나올 수도 있고 최적화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얘는 쉽죠. 그래서 뭐 이런 거에 쓰이고 이 중에 뭐가 가장 많이 쓰일까? 실제 눈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패드 이렇게 쓰고 있죠? PC 막 하고 있죠? 스마트폰 하고 있죠? 그 안에서 열심히 돌아가고 있어요. 잡 스케줄링. 질문 넘어가 주세요.
파란색? 보라색? 무슨 말이지? 예를 들어 3, 7이 아니라 6, 8이었다? 그러면 1의 루튼, 2의 루튼, 3의 루튼 넣으면 되지. 근데 그게 최적화가 안 나올 수도 있지. 그렇죠? 그래서 그 4개를 했을 때 아까 4개 알고리즘 있잖아요. 그 중에 이거는 아까 이그점플이 약간 다르긴 한데 이 기준으로 하면 어쨌든 중복돼서 머신이 늘어나는 뭐 불편한 게 생길 수는 있지만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울 수 있는 그런 건 있다. 그래서 거기 하나 더 조금 팁을 주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 종료가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겠다. 그 경우에는. 어디에 배정을 해도 근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요만큼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여기 할당을 하든 여기 할당을 하든 우리가 지금 무슨 순서대로 지금 정렬을 했어? 시작 시점으로 정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머신을 선택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죠? 어쨌든 3개 중에 하나만 쓰잖아. 이 경우에는 무조건 여기 해야 되는 거고. 다음으로 살펴볼 게 이제 셋 커버라는 게 있어요. 셋이 뭐 집합이죠, 집합. 지금 집합 유니온 전체의 유니온은 n개의 원소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부분 집합 그러니까 U 안에 부분 집합 F가 있어요. F가 있는데 얘는 그 원소들을 막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특정 집합의 부분 집합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를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그룹핑을 했는데 부분 집합을 통해서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분 집합 불러볼래요? 한 두세 개만? 1, 2, 3. 부분 집합이죠? 또 부분 집합이죠. 이 부분 집합을 찾는 거예요. 근데 모든 원소를 다 커버하는. 결국에는 얘 부분 집합 F1, F2, F3가 있어. 얘의 합집합을 구해보면 이렇게 합집합을 구해보면 이 합집합은 뭐가 돼요? 이거가 되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3이 양쪽에 들어가 있지만 합집합하면 3 하나만 쓰면 되죠. 우리 집합에서 그렇게 배웠죠. 이걸 찾는 거예요. 문제 이해됐어요? 근데 이 개수를 최대한 적게 찾는 거예요. 보면 여기선 주어진 게 이거니까 그런 건데 어디 찾는 게 이거 문제 답이에요. 1, 2, 3이 아니라 1과 6을 찾는 게.
이거의 답인 거예요. 문제 이해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청 공무원이야. 우리나라 행정직원이야. 근데 신도시를 지금 만들려고 해. 신도시 안에는 마을을 10개를 만들려고 그래. 뭐 이렇게 덕명동, 도안, 노은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 근데 마을을 만들었으면 일단 아이 낳고 키우고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어디다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근데 다음의 조건이 만족하도록 학교의 위치를 만드는 거예요. 학교는 이 점 중에 어느 한 곳에 위치를 해야 돼. 학교가 2개면 2곳에 위치하고 3개면 3곳에 위치하고. 그리고 등교거리는 아이들이 걸어가야 되니까 차 타고 걸어서 15분이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좀 잘린 것 같아. 그 최소한의 학교를 만들고 싶어. 학교 선생님을 너무 많이 고용하고 하면 좀 그렇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10개 마을의 위치가 있고 걸어서 15분 이내에 해당하는 마을을 다음과 같이 선으로 이어. 그러면 9번 마을에서 6번 마을은 15분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러면 9번과 6번 어디든지 학교를 놓으면 9번에 있는 학생들과 6번에 있는 학생들은 그 학교 다니면 되죠. 뭐 예를 들어 9번에 놨다. 학교를. 그러면 여기 있는 학생들은 갈 수 있지만 여기 있는 학생들 못 가죠? 그러면 어디다 놓는 게 나아? 여기다 놓는 게 낫겠죠. 그러면 얘보다는 9번에 있는 학생들이 올 수도 있고 10번에 있는 학생이 올 수도 있고 5번에 있는 학생이 올 수도 있고 7번에 있는 학생이 올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럼 지금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학교를 놔야 이 신도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문제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시청 공무원이다. 특히 교육청 그런 공무원이다 하면. 맞아요?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조금 문제를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바꿔서 하면 되겠죠. 이번에 학교를 만든 거야, 지금. 여기 있다. 다 학교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여기 있는 애도 갈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애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죠? 이제 오른쪽에 커버해야 되겠지. 그랬더니 여기다 6번에 만들었어. 여기 있는 애도 올 수 있고 여기 있는 애도 올 수 있고. 그러면 학교 2개로 10개 마을을 커버했네? 그럼 학교 2개면 되네. 답. 그죠? 그러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는 신도시 자체가 마을이 작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 근데 대전시면서도 엄청 크잖아요. 서울시 엄청 크잖아요. 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집합 커버 문제로 하면 됩니다. 전체 10개 마을이니까 각각 마을을 원소로 하는 전체 유니언 집합을 한국말로 뭐라 그래?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이 있어. 그쵸? 그리고 그 F는 요 S1부터 S10까지에 해당하는 집합으로 구성된 집합이에요. 근데 이 S1부터 S10은 이 원소들을 갖고 있는 집합이에요. 즉, 유니온의 서브셋, 부분 집합. 이 밑에
뭐라고 하지? 밑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예. subscription, 밑을 기준으로 그 마을에 학교가 들어섰다. 가정하고 그 마을에 있는 학교로 등교할 수 있는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는 마을. 즉 다시 S1은 6위에 학교를 위치를 하고 이 학교로 등교할 수 있는 학생들 여기 마을 1번, 마을 8번, 마을 2번, 마을 3번에서 등교할 수 있죠. 그걸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에요. 이해됐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를 여기 1번, 2번 마을에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1번에 있는 학생들은 2번으로 갈 수도 있고 2번에 있는 학생들은 1번으로 갈 수도 있고 3번에 있는 학생들은 1번, 2번 마찬가지로. 이거는 조금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좀 안 좋은 솔루션이긴 하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마을에 학교를 위치하고 그 학교로 등하교가 가능한 학생들이 거주하는 마을을 다음과 같이 만들면 토탈 이게 S1부터 S10은 이제 마을이 10개니까 10개의 집합을 구성할 수 있겠죠. 맞아요? 우리의 지금 문제는 뭐예요? 풀려고 하는 문제. F에서 S를 막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잖아. 아까 냅셋과 비슷하게 끄집어내. 근데 그 개수가 최소화. 그죠? 문제 이해했나요? 그래서 아까 2번과 6번이 최적의 해였잖아요. 봤더니 2번, 6번의 합집합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찾는 거잖아. 맞아요? 이게 set cover problem입니다. 뭐 냅셋보다는 쉬운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리디하게 풀면 돼요. 가장 단순하게는 뭐야? 앞에서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하면서 유니온 전체 집합과 같은지 안 같은지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그 중에 그 가지수 중에 가장 작은 얘를 찾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실제 저만큼 이루어지나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만큼? 즉 집합이 한 개인 경우 3C1, 두 개인 경우 3C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세 개를 찾는 거네. 세 개를. 근데 이게 세 개만 찾으면 돼? 아니죠. 하나일 때 한번 찾아보고 두 개일 때 한번 찾아보고 아까는 몇 개까지 찾아야 돼? 열 개까지 찾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조합은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다섯 개일 때, 여섯 개일 때, 일곱 개, 여덟 개, 10개까지 하면 엄청 많이 걸리겠죠. 그거는 여러분들 노가다라고 하나? 그 브루트 폴스라고 합니다. 모든 거를 다 해보는 거. 네. 여기 3개일 때만 해도 지금 상당히 많이 찾잖아요. 근데 10개니까 엄청 많이 찾고 이게 n개로 늘어나면 이만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즉, 그 n개의 가지수는 2의 n제곱만큼 가지수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2를 뺀 거는 이제 공집합을 뺀 거야. 어쨌든 2의 n제곱만큼을 비교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시간 복잡도에서 상당히 안 좋은 알고리즘이에요.
그죠? 걔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여기 이제 근사회를 통해서 찾는데, 요거는 시간이 있으면 이번 학기 때 커버를 하고,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대학원 때 보면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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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가장 적은 집합에 해당하는 개수를 찾으면 된다. 이게 최적에는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원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애부터 찾으면 되겠지. 맞아요? 네? 가장 단순한. 근데 이게 항상 답은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근사적으로 찾는다. 그 어프락시메이션하게 찾는다. 그 방법이. 그게 이제 알려져 있는 솔루션입니다. 요 유니온 집합에서 가장 많은 원소를 갖고 있는 애를 찾아. 언제까지? 유니온에서 뺐잖아. 그러니까 혹은 반대로 어떻게 하면 될까? SI와 다음에 찾는 거, 걔를 계속 합해서 유니온이 될 때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여기 있네, 여기, 그치? 요 C를 그래서 리턴하면 되겠지. 한번 볼까요? 수행 과정을. 아까 앞에 있는 거 그대로예요. 그쵸? 가장 많은 마을을 커버하는 지점은 S4야. 오른쪽에서 보면. 그쵸?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거. 걔를 U에서 뺀 거야. 그럼 남는 건 뭐야? 1, 6, 9, 10이죠. 그러면 걔를 빼서 어디다 넣었어, 아까? 리턴해주는 C에 넣었잖아요. 밑에처럼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루프 돌리잖아. 똑같이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뭐 찾으면 돼? 얘는 일단 제거하고. 나머지 중에 5, 6, 7, 9, 10이 가장 많은 마을을 커버하는 학교를 위치하는 집합이잖아요. 근데 봤더니 요거와 비교해서 가장 많은 학교. 왜 이렇게 할까요? 여기서 전체는 1부터 10까지였죠. 그렇죠? 이거 뒤로 넘어갔네. 1부터 10까지. 여기 1부터 10까지. 그렇죠? 여기 1부터 10까지. 여기. 앞에 슬라이드와 동일하게 하면 우리의 현재 솔루션은 이 두 개. 맞아요? 봤더니 하나만 남았네. 이제 하나를 커버하는 건 뭐예요? S1? 되겠죠?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최적의 솔루션이야?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죠. 하지만 혼나진 않을 것 같아. 왜 국장님한테? 학교를 하나 더 만들었네. 김 사무관 좀 다시 해봐. 뭐 이렇게 하겠지. 근데 어쨌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국장님이 다시 해보시던가요. 그러면 이제 혼나겠지. 그래서
얘는 아까 그 F에 속해 있는 모든 집합을 최악의 경우에는 다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n번. 근데 루프를 한 번씩 돌 때마다 어떻게 돼요? 가장 맥시마이즈 된 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비교해봐야겠지. 그러니까 n제곱. 나머지는 뭐 다 고. 근데 n의 세제곱이 나왔네. y를 있어서, 그쵸? 요게 n의 제곱이었고, 최악의 경우 n번 돌리니까 n의 세제곱이 나오죠. 얘는 방금 한 것처럼 도시를 처음 계획할 때. 또, 여러분들 CCTV 할 때, CCTV가 동시에 같은 영역을 이렇게 찍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최대한 적게 CCTV를 설치해서 전체 영역을 커버해야 되는. 아까 학교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학교 위치하는 거랑. 그 다음에 컴퓨터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이거 컴퓨터 바이러스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이제 진화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특성과 여기에 있는 특성이 막 이렇게 혼합이 된 바이러스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게 어떤 거 백신이 있잖아요. 솔직히 백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백신은 이 바이러스를 바이러스? 그렇죠?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데 이 바이러스 퇴치 못하면 또 다른 백신을 또 하죠. 근데 이 백신이 하나의 바이러스만 퇴치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 이상의 바이러스를 퇴치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백신을 다 해갖고 하면 그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요 컴퓨터 바이러스에서는 1번 백신과 4번 백신을 딱 하면 결국에 1번, 4번이 공통으로 퇴치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공통으로 퇴치 못한다. 그러면 또 다른 백신 하나 가져오면 되겠죠. 똑같은 원리로 그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찾는. 네. 대기업의 구매업체.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그 업체에서 많은 거를 해주면 업체를 많이 안 찾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업체를 딱 찾았는데, 서로 취급하는 게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근데 비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업체를 또 찾아야겠죠. 그런 경우에도 이걸 했을까. 기업의 경력 직원. 경력 직원 할 때 일반적으로 이거 많이 해요. 그러면 경력 직원 할 때 공부할 때 뭐 하죠? 뭐 할 수 있는 사람, 뭐 할 수 있는 사람, 뭐 할 수 있는 사람, 뭐 할 수 있는 사람. 4개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되는 거고. 했는데, A라는 사람은 3개밖에 못 해. 그럼 B라는 사람은 겹치지만 2개를 해. 근데 우리가 원하는 4개를 다 할 수 있어. 그럼 2명 뽑으면 되잖아요. 그럼 4명을 다 안 뽑아도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비행기 조정사 스케줄링도 마찬가지죠. 이 비행기가 그 공항을 기준으로 그 근처에 있는 마을까지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비행기가 특정 도시만 이렇게 가면 마을을 커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관공서와 비슷하게 어느 도시와 어느 도시를 취향을 해야 그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전체를 커버하느냐, 아니면 유럽 전체를 커버하느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커버가 안 되면 경유를 한다. 그건 또 추가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씁니다. 조립 라인도 마찬가지.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 여기서 커버하는 게 있고, 여기서 커버하는 게 있는데, 이게 겹치는 게 있고, 겹치지 않는 게 있고. 이거를 해야 우리가 완성표 만드는 이런 경우. 이거 아까 잡 스케줄링이랑 비슷하죠? 머신을 몇 개 할당하는 거. 그 다음에 정보 검색도 이렇게 합니다. 정보 같은 거 검색할 때,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최대한 적게 검색을 하면서 모든 걸 커버하는 거. 그런 거 할 때 set cover problem을 적용해서 합니다. 우리가 문자를 나타내는 방식이 뭐죠? 컴퓨터에서? 숫자는 0101 나타내면 되고 문자는 어떻게 나타내요? 아스키 코드로 나타내는 걸 알아요? 그래서 특정 넘버, 숫자가 영어 알파벳 A, 영어 알파벳 B, 영어 알파벳 C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애플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각각 번호가 할당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두 개의 번호가 할당되어 있어요. 그럼 8비트. 하나의 번호를 쓰는데 4비트를 쓰고 또 하나의 번호를 쓰는데 4비트를 써요. 그럼 8비트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표현하는데 몇 비트가 필요한 거예요? 8, 5, 40. 40비트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다시 말해 하나의 바이트니까 5바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5개밖에 안 되니까 뭐 5바이트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봐봐요. 엄청 길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하나 해당하는 거에 한 바이트씩 들어가요. 근데 딱 봤더니 얘가 반복이 되어 있어.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A가 한 개 있고 P가 두 개 있고 L이 한 개 있고 E가 한 개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 아니야? 왜 웃어? 이걸 뭐라 그래? 어? 허프만 얘기해? run length encoding. 맞아요? 근데, 이게 뭐, 물어보겠지. 교수님 이게 무슨 압축이에요. 근데, 막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거, 10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80바이트가 필요하잖아. 그쵸? 근데 이 방식으로 쓰면, 이렇게 길이를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압축 효율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run length encoding이 아주 단순하지만 이러한 또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한 바이트니까 이러한 단점이 존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더 줄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코드를 줄이는 거예요. 문자를 2개나 3개 형태로. 그러면 얘는 하나하나가 비트잖아요. 그러니까 8비트 쓰는 게 아니라 4비트, 3비트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허프만 코딩. 이제 기억났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할 거야. 어떻게 언제 허프만 코딩을 쓰는지는 이제 생각나? 안 나요 아직도? 나죠? 네. 이거 허프만 코딩 아니야.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문자를 ASCII 코드로 최초에는 8비트, 나중에는 익스텐디드 ASCII 코드에서 뭐 16비트 이렇게 늘어나긴 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까 왜 나왔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각 문자는 다 8비트의 크기로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길어진다. 정보를 표현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길어지면 우리 공학은 뭐해? 공학은 뭐지? 효율성을 추구하는 학문이잖아요. 이거 모르나? 공학 설계 입문 듣고. 그쵸? 이제 우리 2학년 학생들 공학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 뭔가 옵티미제이션 하는 거. 그래서 항상 뭐든지 다 뭔가 이렇게 간단하게 수학으로 나타내면 좋은 거. 이게 다 공학이잖아요. 기계공학과도 마찬가지고, 도시공학과도 마찬가지고, 건축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다. 정보통신공학에서도 그거 배우잖아요. 그런 거. 그쵸? 그래서,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를 아까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게 반복되는 게 많으면 런랭스 인코딩을 했는데 이것도 여전히 항상 최적화가 아니더라. 그래서 나온 게 허프만 코딩. 그래서 그 목적은 파일의 크기를 줄이겠다. 왜? 과거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사이즈가 작았고, 또 여러분들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보내잖아요. 인터넷으로 보내는 것마다 데이터 과금되잖아요. 그럼 데이터 작게 보내잖아요. 여러분들 JPG 같은 거 로우 데이터를 안 하잖아요. 압축하고 압축해서 그냥 이게 민경인지 아닌지만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이미지만 보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비용을 아낄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일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일 크기를 줄이다 보면 원래 정보를 다시 복구를 못할 수 있죠. 근데 원래 정보를 복구 안 해도 괜찮은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게 그런 게 있을까요? 아까 다시 이거 좀 불러드릴게요. 민경 학생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이미지는 그 민경 학생의 그 특성을 반영하는 그것만 거기에 계속 유지가 되면 되는 거죠. 압축을 하더라도. 근데 그 서민경이라는 이 이름 자체는 압축을 하더라도 다시 받는 사람이 이 정보가 서민경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손실이 일어나도 되는 거. 그걸 손실을 압축. 뒤에 두 번째 거는 손실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원래의 정보를 다시 복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구한다 그러면 복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손실 압축이라고 해요. 허프만 코딩은 무손실 압축이어야 되는 거예요. 손실 압축은 여러분들 이미지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그 오디오, MP3 이런 거. 그거 다 어떻게 보면 그 손실 압축이. 그래서 가끔 보면 음원을 무손실 압축을 해서 뭐 한다고 하죠. 다 거짓말이에요. 무손실 압축 아니에요. 다 손실 압축이에요. 그거를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그거 뭐 하는 거지? 그 아날로그를 샘플링, 디지털화, 퀀타이제이션 할 때 퀀타이제이션 자체가 무손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손실이 돼. 그렇죠? 그게 이산수학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디지털 신호 처리에서 하지. 거기 이제 앞에 디지털이 붙고 그냥 신호 처리가 있어. 신호 처리 안 배우죠? 했어? 거기는 아마 그냥 이렇게 웨이브 있는 거에서 할 텐데 막 미적하고 하지 않아요? 이산수학은 어떻게? 서메이션을 하죠? 그게 약간 다르죠. 그럼 우리는 왜? 인테그럴 그 적분이 친근해? 서메이션 친근해? 왜? 쉬운 것 같아? 컴퓨터에 뭔가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배우는 거예요. 컴퓨터를 구현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 신호는 이게 신호가 음성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딱딱 끊겨요? 컨티규어스 가잖아. 근데 내가 뭐 얘기하다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가다 보면 왜곡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거는 내 얘기하는 내 옆에 막 들어오는 건 어떻게? 이거는 쳐버려야지. 노이즈 캔슬링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 가청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벗어나는 건 어떻게?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정보의 원래 사이즈를 줄이는 거지. 점점 줄여나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디지털 할 때 뭐 한다고 했어? 미니멈과 맥시멈을 한다고 했죠. 그 안에 있는 게 의미 있는 인포메이션이고, 그리고 걔를 세로로 이렇게 하는 게 뭐야? 샘플링이잖아. 그렇죠?
맞아? 얘도 1초에 한 60번, 80번 깜빡깜빡 되잖아. 계속 켜지는 게 아니잖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이거 형광등이라 가정합시다. 깜빡깜빡 하잖아. 왔다 갔다 하잖아.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우리 눈은 덜 민감하니까 항상 켜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 이것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을 이용한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멀리까지 갔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개론 시간에 하는 건데 그 파일 압축에 사용하는 게 허프만 코딩 혹은 허프만 압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프만 압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설명해야겠죠? 무손실 압축이고 뭐 파일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 하는 거다. 왜 사이즈를 줄이냐? 파일은 뭐 옛날에는 뭐 요즘에는 유니코드 쓰지만 유니코드 어차피 길이가 주어진 거죠. 주어진 그 길이 그 사이즈를 갖고 표현할 때 많은 양을 표현하는데 봤더니 동일한 패턴이 막 나오는데 얘를 조금 줄여서 나타내는 게 허프만 코딩입니다. 자네 준비된 이제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룰이 있어요. 룰. 무조건 코드를 막 할 때 하는 게 아니고 많이 발생하는 거를 코드를 짧게. 동일한 길이로 하면 앞에 있는 거랑 다른 게 없잖아요. 아스키로 하는 거랑. 지금 우리는 뭐예요? 효율적으로 하려면 적은 데이터를 갖고 많이 표현하면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80%에 해당하는 거를 1비트로 쓰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거를 3비트로 쓰면 처음에 4비트로 모든 걸 다 쓰는 것보다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허프만 코딩의 기본적인 알고리즘 방식입니다. 이때 내가 작년에는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게 허프만 트리 만들죠? 막 만들다 보면 이 특징이 있어요. 코드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게 다른 코드와 겹치지가 않아요. 왜 그래야 될까? 그렇죠? 그게 읽을 때 이게 A에 해당하는 코드인지 B에 해당하는 코드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막 트리를 만들어서 서로 안 겹치게 가는 거예요. 그걸 뭐 접두부 특성, 프리픽스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뭔가 이렇게 코드와 코드를 구별해 주는 걸 넣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프리픽스 프로퍼티를 안 넣으면 요거는 뭐 예를 들어 1비트는 A에 해당하는 거고 11이 나온 거는 B에 해당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 중간에 해당하는 요 샵이 또 메모리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앞에 1이 나왔으면 두 번째 있는 애는 뭐 00으로 할당을 한다거나 하면 둘이 겹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해주는 게 허프만 코딩. 이해했어요? 기본적으로 빈도가 많은 애는 짧은 거, 빈도가 적은 애는 상대적으로 긴 거. 근데 뭐 아주 긴 게 아니라 짧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빈도가 많이 발생하는 것부터 하나씩 이렇게 채워나가면 되겠죠. 우리의 지금 근데 목표는 뭐예요, 그럼? 목적은? 코드 만드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허프만 코드를 만드는 게 작년에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파이썬에서는 아마 라이브러리 형태로 지원해 줄걸? 그렇죠? 허프만 코딩 뭐 하겠다 그러면 쫙 나오지 않나?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하면 돼요. 작년에 보여줄 걸. 네? 허프만 코딩 라이브를 딱 하면 그 안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쫙 하면 최종적으로 이 코드에 해당하는 게 쫙쫙쫙쫙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그젠플을 봅시다. A가 450번 반복을 하고 T가 90번, G가 120번, C가 270번 나오는 문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A가 450번, T가 90번, G가 120번, C가 270번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섞어서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압축하려고 하는 그 정보가 저 정도의 빈도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 A, T, G, C를 Q에 이게 그 우리 데이터 스트럭처의 Q일 수도 있고 그냥 RS도 같은 데이터 스트럭처에 해당하는 거에 넣습니다.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 다음 뭐 해야 돼? 정렬? 난 정렬 안 할 건데. 작년에는 정렬로 가르쳐 줬죠? 근데 여기선 정렬 없어. 그냥 가장 작은 놈 2개를 뽑아. 네? 정렬해서 가장 작은 거 2개 뽑아도 되고 가장 작은 애 누구야? 얘랑 2개를 뽑아. 여러분들이 정렬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그렇게 하면 돼. 그럼 정렬해서 넣으려면 T, G, C, A 순서로 Q를 구성하겠죠. 그 다음에 그 작은 거 하나씩 DQ하면 되잖아요. DQ했다가 다시 인Q하고 DQ했다가 다시 인Q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매번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약간 불편함이 존재하긴 하는데 정렬 다시 콜하면 되지. 콜해서 다시 정렬하고 다시 Q 배열해서 관리하고 하면 되죠. 어쨌든 중요한 건 가장 빈도가 작은 2놈을 뽑는다. 그 빈도는 밑에 있는 숫자다. 그렇죠? 2개를 뽑아서 이렇게 만들죠. 맞아요? 작은 놈이 왼쪽, 큰 놈이 오른쪽. 이진트리로 만들어서 얘에 해당하는 거를 다시 Q에 넣죠. 얘는 T와 G를 포함하는 하나의 노드에 뭐 A라는 노드, C라는 노드, G라는 노드. 이거 어떻게 구현하면 되지? 링크 리스트로 하면 되겠죠? 어떻게? A에 처음에 여기부터 봅시다. 처음에 어떻게 구성해야 돼? 각각 노드를. 노드 A는 A의 프리퀀시라고 해야 될까? 빈도 450. T 90. 다 구성하겠지. 그 다음에 아까 정렬한다고 했나? 그러면 T가 안 돼. T가 이렇게 지시하게.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지시하게. 얘가 이렇게 지시하게. 링크 리스트로 만들면 되죠?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했죠? 걔를 Q로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트리 만들기 전에 얘가 순서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2개 빼야 되잖아. 그쵸? 링크 리스트에서 2개 빼면 되잖아요. 빼서 새롭게 링크 리스트 G를 만들었어. G에 레프트를 T로 놓고, 그쵸? G에 라이트를 G로 놓고. 이 안에 들어가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 빈도. G에
프리퀀시를 두 개 합한 거. 뭐 해야 돼? T의 프리퀀시 더하기 G의 프리퀀시가 아니고 프리퀀스지. 아무튼 F를 더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나오나요? 맞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어디 넣어? 걔 어디? 봤더니 얘보다 작네? 그러면 얘는 요대로 있고 얘는 요렇게 링크리스트를 구성하면 되잖아. 그렇죠? 이미 정렬을 반영해서 한 거예요. 정렬 없으면 그냥 넣어버리고 매번 찾아야지. 작은 거 두 개. 그게 번거로우면 정렬해서 맨 처음에 있는 두 개 찾으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럼 이제 요거에서 얘는 아까 서브노드로 했고 GAC에서 똑같은 요게 작업을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네. 봤더니 210이 있고 아까 이렇게 포인터 가르치고 있어요. 얘랑 끄집어서 똑같이 왼쪽이 뭐가 된다? 작은 F가 작은 애 오른쪽. 얘 F는 두 개 합한 거. 레프트는 아까 작은 거, 라이트는 큰 거. 얘를 다시 여기 넣으면 되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반대가 됐네. 맞아요? 네. 마찬가지로 빼서 구성해서 다시 넣으면 끝. 그쵸? 그럼 뭘 만든 거야 지금? 허프만 트리를 만든 거죠. 이게 끝은 아니죠. 뭘 해야 돼 이제? 코드를 배정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면 되죠? 작년에 가르쳐 준 것 같아. 왼쪽으로 가면 0, 오른쪽으로 가면 1 해서 A는 코드가 0이야. 봤더니 딱 느낀 게 요거만 보면 빈도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 거야? A, C, T야 G야. 작은 게 왼쪽이니까. 그죠? 그렇게 다시 유추해낼 수 있겠죠? 이 28이라고 하더라고. 나는 28이라고 얘기 안 해줬죠? 뭐라고 했지? 리플가 28이니까 28이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빈도가 450, 90, 120, 270이었잖아요. 최초에는 저거 다 더한 거 곱하기 8을 한 만큼의 데이터 그 스페이스가 필요했잖아요. 이만큼 필요했어. 그렇죠? 근데 0, 100, 101, 12를 할당해서 얘가 450이긴 한데 1비트가 450이니까 이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그랬더니 이만큼. 한 5분의 1로 압축을. 21.8%의 압축률을 보였다. 그러면 실제 1메가가 0.218메가로 압축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년이 쉬워? 지금이 쉬워?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개념을 배워서 작년에는 뭔가 링크리스트도 좀 생소하고 해서 그림으로 내가 알려줬죠. 뭐 똑같은 얘기를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준 거죠. 그러면 압축을 했으면 다시 원래대로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복호라고 합니다. 복호. 앞에 압축을 뭐 인코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디코딩. 인코딩을 한국말로 뭐라고 하지? 부호화? 부호화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허프만 일반적으로 압축이니까 암호화라고도 하는데 암호는 또 다른 용어죠. 그래서 인코딩은
우리나라는 부호화라고 합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아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송단에서 하는 거고 수신단에서 하는 거는 디코딩. 그래서 인코딩, 디코딩 하는 거를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딩을 전공자들 중에 특히 정보통신학과에서 코딩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수학을 잘해야겠지. 아무와 못지않게 수학을 잘해야 돼. 그 사람들은 0101 갖고 놀아. 맨날 0101 해서 순열 만드는 거예요. 순서 만들어서 이게 뭐다 막 만들어. 어쨌든 다음과 같이 하프만 인코딩에서 압축이 돼서 누가 나한테 보내줬어. 내가 아는 거는 이거야. 코드는 알아야겠지? 그렇죠? 그러면 딱 봤더니 처음에 0이 아니네. 그렇죠? 그럼 일로 가겠죠? 일로 가야겠죠? 0이네. 이쪽으로 가야겠죠? 어디까지 가? 렐포노드. 그러면 3개로 끊기는구나. 알겠죠? 응? 일로 가면 무조건 2개를 끊겨. 1이 나오고 0이 나오면 무조건 3개를 끊기고. 이거를 알 수가 있어. 뭐에 의해서? 아까 프리픽스 프로퍼티. 접두부 특성이라고 했나? 그거에 의해서. 여기 0이 안 나오잖아, 처음에. 무조건 일로 가야 돼. 이 다음에 0이 나오면 무조건 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다음과 같이 복호화를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내가 강의 노트는 안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내다 보면 내가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잖아요. 아니면 어림잡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중간에 얘가 일로 막 바뀌었어. 그러면 얘가 A가 복호화가 안 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에러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알려주면 다시 전송을 하거나. 그럼 다시 전송을 해. 똑같이 쭉 하고 다시 0 하면 6기가 이전이랑 다른 거잖아요. 이전에 뭔가 잘못해서 A로 다시 복호가 됐네. 그렇게 에러를 뭐라 해야 되지? 에러를 보정한다고 해야 되나? 한국말 에러 핸들링, 에러 코렉션이라고 합니다. 에러 코렉션을 합니다. 이게 주로 어디에 쓸까요? 무선 통신에만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랜 있죠, 랜. 유선 다 이런 거 씁니다. 그리고 옛날에 무선으로 했던 게 있었어요. 그 전에 팩스. 팩스에도 그건. 팩스 보면은 전화선을 통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띠디디디디 하면은 우리 문자로 오잖아요. 근데 그 전화선에 들어가는 건 뭐야? 0101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보내갖고 팩시밀 안에 내장되어 있는 코드로 다시 그 종이에 출력해주면 되잖아요. 팩스에서. 아까 통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 복잡들을 좀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거 할 때 힙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힙을 하면 뭐가 좋아요? 이미 힙 트리가 정렬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거 이해를 좀 해봅시다. 전체 C가 뭐야?
문자 A, B, C, D 하면 4개. 그 횟수가 아니라 그 문자의 개수. 그리고 거기서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돼? 빈도가 가장 작은 애. 2개를 뽑죠? 그럼 2개를 뽑는 거야. 하나를 X에, 하나를 Y에 할당하라는 거야. 또 새로 노드 하나 만들잖아, 우리. 걔 다시 넣어야 되니까. 얘의 랩 차일드를 처음에 뽑은 애, 두 번째 뽑은 애를 라이트 차일드. 그쵸? 그리고 얘의 빈도는 2개의 빈도를 합한 거 하고 다시 이 큐에 넣으면 되죠. 맞아요? 쭉 해서 맨 마지막에 뭐만 남아? 하나만 남았잖아. 그 루트 노드, 이미의 루트는 하나만 들어가죠. 걔가 허프만 트리를 완성한 그 트리잖아요, 트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포르폼은 들어가네 하면 뭔가 n이 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힙을 사용하니까 n만큼 들어가? n로겐. 그래서 n로겐. 맞죠? 힙에서 이렇게 하나씩 빼잖아. 빼면은 그게 가장 작은 놈이잖아.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데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아까 뭐 부호화 막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보 일어난다고 그래. 뭐 엔트로피 해서 그 uncertainty 막 계산하고 하는 거, 그런 데서 이거를 사용을 합니다.